네, 반갑습니다. 주슐랭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과 6월 반기 결산 수급이 얽히며 시장이 극단적인 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지금의 단기 조정을 펀더멘털의 훼손으로 오인하고 투매에 동참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의 우려가 집중된 삼성전자의 2분기 충당금 및 성과급 이슈의 실체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PBR 0.18배라는 역사적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현대제철, 쇼커버링 랠리의 서막을 연 에코프로, 그리고 전력 인프라 쇼티지의 최대 수혜주인 SK 이터닉스까지 전 종목 개량화된 경로를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7월 실적 시즌 직전 포트폴리오의 생사를 가를 마지막 리밸런싱 기회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스케줄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7월 다이렉트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게 될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고 다른 것보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참여나 7월 2분기 실적 발표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에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성과급이 어마어마하게 책정되어 오히려 단기 실적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잡음과 우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좋은 건 누구나 아는데 성과급이라는 비용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성과급 이슈가 일부 반영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84조에서 89조 원 안팎,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분기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의 본질적인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대해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얼마 전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의 행보가 엇갈렸었죠. 브로드컴은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경영진이 제시하는 미래 전망인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가이던스까지 높게 제시하며 주가가 견고하게 버텼죠. 삼성전자 역시 7월 7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성과급 보상안이 실적을 훼손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쌓여있는 수주 잔고나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화국 인프라 투자 의지를 볼 때 미래 실적 가이던스는 눈부시게 높게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인 세론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고 2분기에도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나요? 라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과거에 10만 전자 근처까지 갔다가 4만원대 중후반까지 반토막이 났던 기억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반도체는 워낙 산업 사이클을 강하게 타는 주도 섹터라 고점과 저점의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오면 사겠다라는 정밀한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주도 섹터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같은 조정기에 분할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현재 마이크론 등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 등 밸류에이션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므로 가격적인 부담 없이 진입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과 가격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매물대나 추세를 깨트리는 가격은 경계하는 편인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여전히 추세가 단단하게 살아있습니다. 현재 주가 라인을 보면 121선과 61선이 현재 주가 하단의 포진에 있고 위로는 21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도 나왔지만 주가 지지축인 60일 이평선, 오늘자 기준으로 27만 5천원 선이죠. 이 선만큼은 단 한 번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기술적 관점으로 봐도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이 올 때 직전 전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밀리는 와중에도 전고점이자 강력한 지지선인 30만원 라인을 악착같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5%가량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불타기 또는 신규 진입의 적기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거침없이 올라갈 때 많은 전문가들이 떨어지면 사세요 라고 했지만 정작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단기 급락이야말로 기회입니다.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실 분들은 하방 밴드를 30만원에서 61선이 있는 27만 5천원까지 넓게 열어두시고 이 구간 안에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과거처럼 1, 2%씩 무겁게 움직이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멘텀이 붙으면 하루에 10% 이상도 날아가는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묵직하게 모아가면서 대응하시면 7월 실적 시즌에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오늘 가장 핫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뉴스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이 있더라고요. 결국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쓴다는 개념인데 단기 실적이나 재무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더 많이 벌기 위한 체질 개선과 인프라 선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해외 플랫폼이 구축한 데이터 센터를 소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의 기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반도체에 이어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의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생성하고 수출하는 국가로 체질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거대한 투자의 시작점이니 장기적인 호재로 보셔야겠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며 10% 이상 급등 마감한 현대제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의 핵심 축으로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투자 프로젝트 지분 참여 소식이 주가 모멘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극단적인 저평가 지표인 PBR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PBR이 무려 0.18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가진 순자산 가치가 1,000원이라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 1,000원이 고작 18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말도 안 되게 소외당하던 동전주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만년 저평가 종목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바닥이 단단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물론 최근 노사협정 잡음이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철강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내수 건설 시장이 죽다 보니 철강주들이 힘을 못 썼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에 대응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ESS에 들어가는 고부가 철강제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특수 내진 설계 철강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 삼성증권에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며 목표가를 44,000원으로 낮추었음에도 불구 오늘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PBR 0.18배라는 역사적 최저점 구역이자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꼭지까지 밀어 올렸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31,000원과 121선인 36,000원까지의 추세 회복을 기대하며 편안하게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중동 재건 이슈와 원전 수주 모멘텀까지 엮여 있어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며 궁금해하셨을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며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는데요. 최근 주식 대차거래 상위 종목에 오르며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과 ESS 모멘텀이 함께 맞물린 흐름입니다. 사실 2차 전지는 2-3년 전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는 미래 밸류를 과도하게 선반영했다가 전기차 캐즘, 화재 사건,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악재가 겹치며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유럽연합의 현지 생산 소재 규제에 맞추어서 헝가리의 대규모 공장을 완공하는 등 발빠르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급상승하는 구조적 훈풍도 불고 있죠. 기술적으로 6개월간의 종가 평균인 121선, 그러니까 약 14만원 부근에서 강력한 매물 저항이 있으나 보유자분들은 평단가를 14만원 이하로 맞춰두고 돌파 여부를 지켜보며 물량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와 직결되는 SK 이터닉스입니다. SK그룹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시장에서 23% 급등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력을 먹는 하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빠른 시일 내에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호남 권역 등 해상, 육상 풍력 발전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SK 이터닉스가 대장주로 가장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전력 인프라 쇼티지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세를 낮추면서까지 전력망 확보에 열을 올린 만큼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이터닉스의 차트 흐름을 보면 과거 사모펀드 매각 이슈 기록했던 역사적 정고점인 61,900원 지역까지 약 19%의 상방 괴리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기는 했지만
중장기 저항 라인을 거래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풍력 발전 관련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 더해진다면 이 전고점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자분들은 목표가를 61,900원 선으로 잡고 랠리를 즐기시되 만약 시장 변동성으로 밀리게 된다면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한 이 라인대, 그러니까 4만원대 라인을 손절 및 물량 축소 기준으로 삼아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SK 이터닉스는 신규 진입도 충분히 매력적인 전력 인프라의 핵심 주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히든 메뉴 종목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섹터인데요.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 캐펙스를 늘리고 공장 캐파를 확장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핵심 장비주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나 미세 공정 칩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미세화 장비라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 폭발력이 어마어마할 것인데요. 요즘 장세에서 반도체 장비주 하나 없으면 소외되기 십상이니까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진입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구독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데 확신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꿀 정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